다음 현장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그곳 이야기입니다. 헤드라인 보시죠. 밝은 추미애, 버럭 노영민, 고성 쏟아진 국회입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그야말로 난타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의도 국회로 가보시죠. 장관님이 청문회 때 위증을 한 겁니까? 아니면 경호청이나 국방부가 자료를 은폐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세요. 수사를 하십시오. 지휘권 발동을 하세요. 소설을 쓰시네. 우리 윤한홍 의원의 질의 중에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질의 자체를 계속 인신공격으로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불가피하게 인신공격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 소설을 쓰시네 자체가 국회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인 거죠. 그 논리에 따르면. 지금이라도 그냥 사과하시죠. 저를 계속 모욕 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소설을 쓰는 정도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자, 들으신 것처럼 추 장관 아들 군복무 의혹, 그리고 소설 쓰신에 대한 사과 요구까지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뿐 아니라 통합당 의원들의 공세 상당히 매섭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은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이제 군복무 얘기예요. 예.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통합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이제 검찰 수사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그 얘기들 오가는 과정 중에 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들이 군복무 당시에 당직을 썼던 사병 인터뷰를 현장에서 이제 공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추 장관은 억울하다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얘기를 더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갑자기 여당 의원까지 추 장관의 발언 태도를 좀 지적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 중에서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었는데요. 좀 아무리 억울하고 또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장관의 좀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듯한 이런 표현을 하는 거 좀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장관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거 수사에 당연히 영향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앞서 또 들으신 대로 통합당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 했던 얘기였죠. 소설 쓰시네 사과 대신에 어제 어떻게 보면 한 번 그 표현을 다시 썼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특히 이제 사과를 계속해서 요구를 했죠. 이때 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침묵을 조금 하다가 질문 자체를 계속 인신 공격적으로 하니까 불가피하게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을 소설을 쓰는 정도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 계속 언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문장을 마무리했으니까 지금 쭉 들으시면 알겠지만 사과는 없이 답변을 마친 것이죠. 사과를 끝내 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요. 어제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장도 정말 소란스러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 다수가 그 정책에 대해서 현재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 얼마입니까? 집값 평균이 글쎄요. 평균 집값 모르세요? 매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 모르세요? 네, 서울 전체로 따진다면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뭐 합니까? 여기서 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장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장난합니까? 늘 장난을 해왔습니다. 제가 언제 장난을 자, 했습니까? 집값을 아시면서 왜 의원님께서 모른 그런 척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국민을 싸우고 있지 대표해서 않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대답하십시오. 의원님께서 평균 집값이- 그렇게 찬찬히 말씀하셔도 평균 집값이- 다 답변 드립니다. 평균 싸우듯이 하지 집값이 마십시오. 10억입니다. 자, 집을 최근에 처분하셨죠? 얼마의 차익을 얻으셨나요? 네, 정확하게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본인 집값을 4억 8천이나 차익을 3년 만에 얻었는데도 기억도 안 나고 계산도 안 해봤다. 그 아파트는 4억 산지 15년이 된 껌값이다. 아파트입니다. 아니, 그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그럼 지금 어느 정권에서 안 올랐습니까? 어느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MB 정권 때 안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 공부 좀 하세요. MB 정권 때 마이너스 3%예요. 지금 어느 정권 탓을 합니까? 제 아파트 거기 MB 정권 때도 올랐습니다. 이 공방이 너무 정말 그렇죠.
끊김없이 이어져서 저희가 어디서부터 좀 편집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가 뭐 쭉 끼어들기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예. 쭉 보여드렸는데 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파장 여파 결국 지난달에 처분을 했는데 이번엔 또 수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통합당에서 지적을 하고 나섰네요. 그러니까 이 노영민 실장의 반포동 아파트에 대해서 통합당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3년간 4억 8천만 원의 차익을 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노 실장은 이제 15년 전에 산 아파트인데 왜 3년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제 아파트는 그러니까 MB 정권 때도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김정재 의원 노 실장은 2006년에 2억 8천만 원에 구매를 했고 이 아파트가 2017년 5월에 6억 5천만 원, 올해 매각할 때 11억 3천만 원이었다. 이렇게 그날 이 가격까지 공개를 했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수익을 낸 때가 언제냐 네네. 이걸 지금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쯤에서 김정재 의원의 말 노영민 실장의 답변 어떤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시간과 숫자를 얘기했던 이제 김정재 의원 발언 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게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많이 올랐다, 또 차익을 많이 얻었다라는 걸 김정재 의원이 지적한 건데 그렇죠.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 가격은 3년 만에 4억 7,200만 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4억 8천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 되죠. 예. 반포 아파트 시세 차익 절반 이상이 이 최근 3년 안에 발생한 것은 또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노영민 실장의 어제 이 운영위 답변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좀 그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네. 좀 질책성 의견이 나왔다면서요. 네, 반박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바로 김부겸 민주당 당대표 어허. 후보입니다. 예.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뭐 전 정권에서는 집값이 많이 올랐는지 아니면 지금 이 정부, 현 정부에서 많이 올랐는지 이런 논쟁은 국민 눈에는 한가한 논쟁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는 건 현실적으로 데이터가 있지 않느냐. 네. 그거 가지고 자꾸 논쟁하거나 싸울 필요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논란의 발언이 나온 현장이 또 있습니다. 국토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30대들의 영끌이 안타깝다. 이게 무슨 뜻이죠? 뭐 영끌이라는 표현 요즘 뭐 많이 쓰잖아요. 네. 뭐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라는 뜻의 이제 신조어가 되는 건데 김현미 장관은 어제 국토위에 나와서 최근 다주택자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많이 지금 거래가 됐는데 이 물건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30대 젊은 층들이 영끌로 받아주고 있다. 30대가 이제 비싼 값에 사주는 이런 모습이 좀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저도 좀 봤는데 뭐 우호적인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우호적인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 말이죠. 뭐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죠. 뭐 정부의 정책 실패, 혹은 뭐 대출 규제. 지금 아니면 언제 집을 살 수 있느냐, 영영 집을 못 살 것 같다라는 두려움. 뭐 요새 페이크 바닝이라는 말도 그렇죠. 쓰는데 이런 30대들이 영끌을 하는 이유를 마치 그 집값 상승의 어떤 주범이 30대들 아니냐라는 어떤 발언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건데요. 적어도 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었냐. 이런 누리꾼들의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예. 일단 그리고 또 어제 그 자리에서 김 장관이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 2개월 후면 좀 이제 안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뭐 이런 전망 예측이 너무 많이 틀려서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의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1에서 0.2 정도. 또 그 중에서도 강남은 지금 0%대로 상승률이 멈췄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차 안정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김현미 장관의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는 좀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반적인 그 누리꾼들의 반응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배우 정우성 씨하고 이정재 씨가 뭐 공동 명의로 무슨 빌딩을 매입했다고요? 네, 뭐 두 사람 뭐 절친인 거는 아주 유명한 그렇죠. 내용이죠. 이게 소속사도 같은 아티스트 컴퍼니인데 회사에서 뭐 영화나 드라마 제작 그 영역, 그러니까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빌딩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이 청담동에 있는 빌딩을 공동 명의로 매입을 했다는 건데 이게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 가격이잖아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330억짜리 빌딩을 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절반 이상입니다. 223억이 대출이라고 해요. 대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신기하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뭐 일단은 107억 원 각각 현금으로 냈고
두 사람이 이제 50대 50의 지분으로 나눠서 공동 명의로 샀고요. 뭐 지금 이 건물에는 뭐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있고 뭐 굉장히 비싼 건물을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현장은 여기까지 가고요.